이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22쪽까지 하고 보시면 제가 얘를 현대인은 보이지 않는 설탕을 다량으로 섭취하고 있다. 요 이야기 잠깐 하고 지난번에 끝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 제목 한번 밑줄 그으셨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둘째 줄 금세기 초, 이 책에서 말한 금세기라는 거 20세기 초예요. 10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기 초는 20세기 초라고, 왜냐면 세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금세기라고 하면 2000년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1대1이었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지금은 2.3대 1,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훨씬 늘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어릴 때는 고기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 요즘은 애들 고기 반찬 없으면 안 먹는다, 못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 보시면 건강기하구. 그러니까 미국이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1970년대에 이미 가상 시나리오를 써보니 고혈압, 당뇨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다 주면 미국은 전쟁으로 파산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로 파산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 비용으로 파산하겠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올렸고요. 23페이지. 그래서 건강기하구 경고하였다. 경고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둘째 단락의 마지막 경고. 그래서 셋째 단락에 보시면 총 칼로리의 4분의 1을 설탕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는 통계 숫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요즘은 마치 배운 사람들의 저녁물이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에 크로와상 한 개. 정말 영양가 없는 식단인 거 아시죠?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설탕. 크로와상이 담백한 맛이지만 설탕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설탕이 사실은 가공식품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24쪽에 보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기만이다. 이거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기만이다. 즉 우리를 약올리는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프면서 늘어난 거니까 기만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6대 4인, 미국에서 사람들이 죽는 6가지 죽음의 질병의 첫 번째가 심장병, 암, 뇌졸중, 당뇨, 간경화, 동맥경화 모두가 만성 폐인성 질환이고요. 셋째 줄 끝에 보시면 오늘날 밑줄 그을게요. 선진국 등이 이러한 잘못된 식생활을 계속하다가는 개인이나 나라가 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통감, 식생활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둘째 단락에 1950년대 말 현재, 그래서 또 그 밑에 셋째 단락에 당뇨에 있어서 1950년대 말 미국은 16, 그다음에 1970년대 미국은 16.5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5페이지로 가서요. 이와 같이 밑에 둘째 단락에 보시면 따라서 요거 있죠.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따라서 그리고 이런 거는 세모 표시로 이렇게 좀 쳐주라고. 따라서 보면 여러 나라의 의료보험이 작은 면에서 파산에 직면하게 된 것도 알만한 일이다. 제가 10년 넘게 영어 예배를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영선 언니나 저 같은 사람은 보면요. 되게 말랐다고, 저 마른 체형 아니잖아요. 말랐다고 우리 보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다이어트 이야기하면 그래요. 왜냐면 평균 99 사이즈. 99가 있나? 아무튼 다 평균 99 사이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350ml 머그컵도 크다라고 생각했죠. 우리 어릴 때는 머그컵 이거보다 작았거든요. 200ml 머그컵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저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할 때는요. 걔네들은 500cc 맥주잔 같은 머그컵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스타벅스 텀블러도 500ml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저희가 오렌지 주스를 사면 그냥 델몬트 뭐 이렇게 감귤 주스 이런 거 그냥 약간 묽잖아요. 근데 미국 친구들이 미군 부대에서 사가지고 오는 오렌지 주스는요. 감기약 시럽 같아요. 설탕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끈적끈적끈적 들어오는 그 시럽을 꿀꺽꿀꺽 마셔요. 대박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인 제가 음식을 준비할 때는 우리 식단에 맞게 이렇게 간이 되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파이를 구워온다.
아니면 걔네들이 케이크를 구워온다 그러면 달아서 못 먹고 피자를 구워온다 그러면 짜서 못 먹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평균 8899 정말 보통 1톤이 다 넘는다고 미국 여자고 남자고 저희 미국 저기 영어 예배 나왔던 친구들이 좀 그랬었고요. 둘째 딸락에 여기 보시면 셋째 딸락의 건강 전망은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신생아의 사망이 격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크죠. 저희 왜 예전에 아기 낳고 나면 돌도 되기 전에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의료와 위생이 좋아졌기 때문에 신생아들이 영아 돌연사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률의 비율에 평균 신생아의 사망률을 뺐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수명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수명만 된 게 아니고 0세부터 죽는 나이까지 다 평균 수명을 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910년대에 평균 수명이 35세 뭐 이렇게 나왔던 거는 전쟁 통해 영유아가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35세였어요. 1910년대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26쪽에 보시면 단백질의 섭취가 지나치면 암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요거 단백질 갈로 쳐서 동물성 단백질. 저도 사실 되게 고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정말 고기를 드시려면요. 그나마 닭가슴살 위주로 좀 드시고 돼지고기 위주로 좀 드셔야 돼요. 소고기는 섭취했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소고기를 드실 때는 쌈장에 드시면 안 되고 정말 좋은 참기름에다 드셔야 된대요. 그래서 기름장이 소고기 때문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단백질의 섭취가 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저희처럼 수육을 해서 먹거나 물에 들어간 고기 또 안 드시는 분들 많은데 물에 들어간 고기는 그나마 또 괜찮은데 구운 고기, 볶은 고기는 해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단락에 보시면 영양 개선이라는 뜻은 영양 결핍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밑줄 그을게요. 지난날의 영양 문제는 바로 영양 부족이 문제였고요. 정말 1910년대까지는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영양 부족이 문제였는데 이때가 1970년대였잖아요. 오늘날 선진국의 영양 문제는 정반대로 영양 과잉에 의한 칼로리 부족이 아닌 칼로리 과잉, 영양 불균형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금세기에는 비만인 사람들은 대부분 영양 결핍입니다. 저도 영양 결핍인 거였고 여러분들도 영양 결핍인 거예요. 탄수화물만 과잉으로 드셨기 때문에. 과잉 영양에는 언제나 불균형이 존재한다. 되어져 있죠. 그래서 27쪽 한번 가볼게요. 27쪽의 둘째 단락에 둘째 줄 끝에 보면 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은 식량 부족으로 결핵이 증가됐죠. 반대로 당뇨병은 줄어들었대요. 사람들이 덜 먹고 하니까.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요. 식량 부족은 결핵은 증가시켰으나 사치병이 당뇨병은 줄었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셋째 단락에 결핵과 같은 밑줄 굵게 세균성 질환에는 단백질을 비롯해 영양이 풍족한 게 바람직하고 단백질은 세균에 대한 면역을 강화. 여러분 그러면 상처나 이 세균은요 외과적인 병균이에요.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 그러면 찰가상 입었을 때도 그렇고 외과적으로 수술했었을 때도 여러분 그러면 뭘 선물하셔야 돼요? 홍삼일까요? 단백질일까요? 단백질입니다. 누가 그러면 자궁 근종 수술했다. 아니면 유방절제 수술했다. 하다못해 성형 수술을 했다. 잇몸 수술을 했다. 모든 외과적 수술은요. 여러분 단백질을 먹어야지 면역이 강화되고 세균이 강합니다. 왜냐면 외과적 수술을 하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요. 항생제 페니실린을 때려 넣는 게 아니고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자, 면역의 열쇠를 진 항체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항체가 단백질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암세포는 이것도 보죠.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암세포의 단백질은요. 고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빨간 걸로 밑줄 그을게요. 단백질이 많으면 암이 되기 쉽고 여기는 고기 단백질 말합니다. 암세포에 원료를 공급해서 증식을 촉진한다. 그래서 여기에 동물성 단백질의 양면성. 단백질은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대.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양면성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여기에서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책 목차에서 이야기했었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단락 밑줄 볼게요.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만들어지는 아민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마 영양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 단어 많이 들으실 거예요. 빨간색으로. 아민은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의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여러분 고기 많이 먹으면 방귀 냄새 지독해요, 예뻐요? 지독하죠. 그 지독한 방귀 냄새가요, 바로 이런 발암 물질의 가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입은 즐거운데 속은 부대끼죠. 방귀 냄새 많이 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원래 쌍추산 많이 사 먹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사실 요즘은 최근에 쌍추산 많이 안 사 먹거든요. 상추산. 죄송해요. 경상도의 사람이 이렇게 티가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무절임이나 하여튼 절임 야채라도 좀 이렇게 같이 좀 드셔야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면 그 냄새 나는 발암 물질의 가스를 갖고 장 밖으로 배출되는데 고기만 드시면 발암 독가스가 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 둘째 줄에 보시면 동물성 단백질에 풍부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은 그 대사, 그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비타민 B6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는데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이스트비, B 플러스 강조.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다이어트제는요. 단백질과 이스트비를 많이 씹어 드시면 돼요. 비타민 B6가 여기에서 단백질을 분해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네, 넷째 줄에 그러므로 보시면 빨간색으로 밑줄 그을게요.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 너무 신기한 거는 고혈압이 아니고 당뇨병을 유발한대요. 당뇨병을 유발,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는 1일 180mg의 B6 투여한다고 합니다. B6의 1일 최저 필요량은 2mg인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트비. 이스트비는 비군 복합체고요. 이스트가 효모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B가 비타민 B. 그래서 아메인 뉴트레이트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이름이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대놓고 직관적인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트는 효모고요. 그 왜 우리 슈퍼에 가면은 이스트 산다 들어보셨죠? 그 이스트가 이 이스트예요. 빵 구울 때 쓰는 이스트. 그러니까 다 아는 단어인데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트고요. 비군. 그리고 만약에 속에 독이 많거나 독성 물질이 많으신 분들은 이스트비를 드실 때 우액하고 토하실 수 있거든요. 원기소 맛인데 그런 분들은 B 플러스 저희 제품 중에 B 플러스를 권해주시면 됩니다. 걔는 꿀꺽 삼키는 거라서. 걔는 스피루리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비군 복합체고요. 걔도 효모가 있어요. 근데 이스트비는요. 대두를 꿀에 재어서 1년 동안 발효했어요. 그 스피루리나는 식물성 해조류 비군이고요. 이스트비는 대두의 비군이에요. 그리고 효모가 있는 건 똑같고요. 비군 300%가 들어가 있는 건 B 플러스인데 이스트비는 100%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알씩 이렇게 씹어 드시면은 B 플러스 먹은 것처럼 300%를 드신다. 하루 섭취량 100%를 넘어가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비군은요.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라서 우리 피 속에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속은 다 물기가 있잖아요. 물기가 있는 우리 몸속에 체액에 들어오면 비군은 6개월이면 6시간이면 다 사라져요. 근데 6시간이면 사라진다. 언제 어떻게 사라지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으면 체액 속에 있던 비타민 B군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잡아먹는데 먼저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B군이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분해염을 막아줍니다. 다래끼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살을 빠지게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살 빼주게 합니다. 그리고 또 B군이 하는 거는 모발의 모근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B군이 하는 건 5번째, 정신분열, 감정 기복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B군이 6번째 하는 거 소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인 숙취제 있니? 그러면 뭐 권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스트비 5알. 이스트비 5알. 왜냐면 우리가 들어온 알코올을 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분해 효소시키는 게 이스트비거든요. 정말 숙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메이 제품 중에 한 가지만 권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어르신들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제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식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유산균을 권해요. 프로틴가. 근데 어르신들 있죠. 60세 넘으신 분들은 제가 원기소인 이 이스트비를 권합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일수록 잘 삐지고 감정 기복이 심하세요. 네. 그리고 성인병의 연소화라는 무서운 사실. 성인병은 요즘 대사질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성인이 걸리는 병,
성인이 되어야지 당뇨병, 고지혈, 고혈압이 걸렸는데 요즘은 소아 대사질환, 소아 비만, 소아 당뇨 보셨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대가 다 걸리는 질환이라고 해서 성인병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성인병, 지금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9쪽으로 넘어갈게요. 가공식품. 우리 가공식품 드시죠? 햄, 베이컨, 스팸, 맛살, 그다음에 단무지. 또 가공식품 뭐 있나요? 아무튼 많죠? 절인 무, 그다음에 어묵, 참치, 이런 것들은 비타민 미네랄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부족을 초래한다. 그래서 18세에서 44세의 백인 여성을 조사한 결과 비타민 미네랄의 부족 현상이 현재 있는데 여기 책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95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 때문에 보급된 음식 포장 기술이 발달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깡통, 통조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깡통이 보급화되면서 다 골뱅이 깡통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거 드시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골뱅이 소면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골뱅이 소면을 드시면 더블 X를 좀 더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의 부족이 현저하고요. 칼슘,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의 부족이 현저. 칼슘은 56%, 철분은 96%, 비타민은 65%, 비타민 C는 49% 부족되었다. 그래서 농무성, 미국의 농무성은 임신부의 철분 부족이 영유아의 철분 부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래서 철분 부족은요. 밑줄 그을게요. 또 취학 전 아이들에게 현저하게 철분 부족에서 오는 빈혈이 많고 동시에 비타민 A, C, B군 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러분 철분이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해서 철분으로 나와져 있지만 철분의 다른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비타민 9입니다. 비타민 B9, B9. 엽산이랑 같이 엽산. 철분 엽산은 짝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트비를 좀 같이 드시면 되게 좋아지고요. B9, 엽산. 엽산하고 철분은 짝꿍이라고. 엽산하고 철분은 짝꿍이라서 꼭 같이 드셔야 되고요. 전형적으로 일찍 죽게 하는 자료들 보시면 사람이 사는 일생 동안 네, 철분은 B9이 아니고 엽산이 B9이에요. 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1세에서 5세. 왜냐하면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영유아 사망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철분이나 비타민 등을 저소득층에 보급하려는 것이 WIC, 즉 임산부 영유아 정책 기관에서는요. 칼슘, 철분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등의 영양 보조식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래요. 1970년, 50년대 전쟁 이후에 영유아 사망을 막기 위해서 칼슘, 철분 이런 거 많이 보급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은 없어요. 근데 아메이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저개발 도상국에 저희가 파워 오브 파이브라고 해가지고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영양소 팩을 밥처럼 먹을 수 있는 멀티팩을 아메이가 기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방주성 그 이사님이 말했지만 그 아이들이 단순히 5세까지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이 어떠한 영양소로 만들어졌고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자라야 하는지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파워 오브 파이브입니다. 당장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신생아 사망률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가난한 임산부에 대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걸 공급했다.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밑에서 둘째 줄. 미국 농부성이 1965년에 발표한 자료 비타민 A, B6, B12, C, 비타민 C, 칼슘, 철 등 많은 영양소의 결핍이 광범한 가정에 퍼져 있다. 되어져 있고요. 자, 31쪽에 보시면요. 두 번째, 미국 농무성 또는 60년대, 50년대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국민 영양 상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지금 이 책은 1970년대에 쓰여졌다고 했죠. 50년대, 60년대에 비해 더 나빠졌대요. 왜냐하면 이 10년 사이에 밑줄 그어볼게요. 미국의 풍요는 더 전진했고 그 반대로 비타민 미네랄의 부족도 역시 전진했다. 그래서 옆에 적어보시겠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통조림 보급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전쟁 난다고 하면 우리 뭐부터 쟁여요? 라면, 쌀, 통조림부터 쟁이죠.
그래서 여기 둘째 단락에 둘째 줄에 보시면 비타민 원과 미네랄 원인 야채와 해조를 많이 먹어야 되죠. 근데 요즘 많이 안 먹자 아이들이. 빵도 가급적이면 통밀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탕의 섭취량을 감소시켜야 하고요. 설탕은 탄수화물이지만 화학약품과 같대요. 그래서 그 둘째 줄 아래 보시면 거의 소실된 영양학적으로 빈약한 보잘것없는 식품이 설탕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뇌활동 좋아지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설탕 들어간 음식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쌀이나 밀은 정제하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래서 도정이 덜 된 쌀을 좀 드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32쪽에 보시면 도표 1 보시면 동백가공에 의한 자연식품의 영양 손실력에 대해서 백미, 소매분, 백설탕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래서 백설탕, 백미는 칼슘이 80% 손실돼 있고 백설탕은 98% 손실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백설탕은 셀레늄이 100% 없습니다. 영양 손실률. 비타민 E도 100%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많이 드신다고 해서 영양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 줄에 보시면 쌀과 밀이 점점 희어지고 통조림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유행하고 범람하는 것은 오늘날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의 하나죠. 그리고 둘째 단락에 사실 그러면서 묶어보시면서 별표 쳐보세요. 비타민, 미네랄. 그 밑에 원초적으로 자연에서 채취될 당시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시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는 가공식품에만 부족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의 당근은 옛날에 3개를 먹어야 하는 영양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시금치 예전에는 한 단 먹으면 철분도 채워졌지만 요즘은 12단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즉 이제는 가공식품을 만드는 원재료, 자연에서 얻은 원재료도 이미 채취될 당시부터 이미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이건 별표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 오염, 이게 1970년대에 쓰였는데 이미 대기 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의 대기층의 수분과 반응하여 아황산이나 아질산 등 강산이 되어 빗물에 녹아 토양에 스며든다. 그래서 소위 산성비가 이거 서울 지역에 측정된 게 pH 5.5. 피부가 녹는 산성 지표죠. 그래서 옆에다 적어보시겠어요? 빗물 닿으면 산성비. 그래서 왜 작은 철사나 목 같은 거 비 맞고 놔두면 며칠 후에 보면 녹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비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 낭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를 맞으면 철도 녹이는 강한 비. 락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락스가 강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부식시키는데 내 피부에 닿고 내 두피에 닿으면 내 피부가 다 녹슬죠. 그걸 우리가 인체에 적용할 때는 산화라고 표현하죠. 네.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칼슘, 철, 아연, 크롬, 셀레늄 등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네랄들은 원소이므로 원소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원소 주기율표를 외우셨죠. 그래서 원소입니다. 식물체 내에서는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양에서 부족되면 자연히 식품에서도 부족되는 것. 그래서 옆에 이 말이 어려우실까 봐 제가 적어놨어요. 식물의 뿌리로 흡수. 자, 미네랄 원소는 식물의 뿌리로 흡수. 그래서 사람이 섭취하는 겁니다. 미네랄은요, 원소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땅 속에 있는 이 미네랄 원소는요, 식물이 뿌리로 먹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전달 매개체예요. 그래서 식물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인의 영양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미 농무성의 지적. 자, 감자칩. 저도 중고등학교 때 포카칩 진짜 좋아했는데 옛부터 독일 사람의 최대 비타민 C1이 감자였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감자칩을 감자가 아닌 감자라고 칭하고 있대. 감자칩을. 전분질 식품이지만 감자칩은 지방질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감자는 주식이었는데요. 쪄서 먹어요. 밥처럼. 쪄서 이렇게 치즈나 뭐 이렇게 버무려가 으깨어 가지고서 메시포테이토처럼 이렇게 먹는데 감자칩은 트랜스 지방이 튀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운 감자는 1%의 지방밖에 없지만 감자칩에는 40%가 있죠. 그래서 가공 과정에 비타민 C는 없어지죠. 비타민 C가 최대의 비타민 C1이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 저희가
비타민 C 세럼을 데모날 때 어디다 해요? 감자와 사과에다 하죠. 사과보다 더 많은 게 비타민 C고 혹시 어릴 때 여름에 수영장 갔다 와서 피부 벗겨지면 감자 강판에 갈아서 마사지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럼 피부 따가웠죠? 강력한 비타민 C예요. 레모나보다도 더. 레모나가 아니죠. 제품이죠. 레몬.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감자 갈아가지고 강판에서 화상 입으면 엄마가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비타민 C 세럼을 화상에 바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이렇게 저희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36쪽, 34쪽. 34쪽에 보시면 공업적으로 둘째 단락이 공업적으로 정제된 식용유는 그것이 순수한 식물성 기름을 소재로 하였더라도 비타민 E, 레시틴, 셀레늄과 같은 좋은 영양 성분은 거의 제거. 둘째 단락에 공업용 기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 제품 중에 나 이것까지 써야 돼? 하시는 게 사실은 포도씨유랑 올리브유예요. 저도 지금 포도씨유가 떨어져서 오늘 이제 캐시백 들어왔기 때문에 장 보려고 하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올리브유에다 오늘 계란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걸 못 먹겠더라고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메이 제품을요. 아메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양을 공부했는데 다른 제품을 쓰신다? 홍진희 리더님의 말씀대로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거야. 모르면 실천이 안 된대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학벌은 중요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메이는요 공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머리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왜 슈퍼에서 사는 그 이스트가요. 우리 이스트비랑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을 융합사고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융합사고가 안 되는데 자식들 학습지 막 시키면서 융합사고하고 온갖 학원 다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메이는 되게 상식선에서만 말을 해요. 상식선에서 말하는 걸 내가 융합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요.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진짜 공부가 되면 다른 거 못 써요. 아메이 게 아니면 그냥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계란 후라이 좀 안 먹으면 되죠. 오늘 계란 후라이 빼고. 왜냐면 저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제 양심에 나쁜 기름으로 리더님들한테 계란 후라이를 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35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비타민, 미네랄의 부족은 1차적으로 식품 속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2차적. 자, 2차는요. 어디? 여기 나오죠. 1970년대 이미 말했어요. 공해. 여러분이 먹었던 음식들. 그게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물,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또 다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주고 내 몸속에 비타민을 계속 없애고 미네랄을 없애는 공기청정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공해, 오염, 스트레스, 음주, 흡연, 그리고 영양의 과잉 섭취 이런 거. 그래서 담배 한 개피를 피우면 25mg의 비타민 C가 파괴가 돼요. 그리고 청량 음료를 마시면 그만큼 B1의 부족이 초래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탄산음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늘 저희가 매실원에다 탄산수 먹게 하거나 밖에 거 못 먹고 아니면 니온이나 저희가 XS를 사주는데 제가 체크를 안 하면요. 저희 애들도요. 성격이 약간 까칠해질 때가 있어요. 탄산수를 밖에 거 편의점 거 많이 먹었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둘째 단락의 셋째 줄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요 심장병 되죠. 왜냐하면 심장이 기름으로 묶여버리니까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죠. 비타민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비타민 E가 없어진 식물류가 나쁘다는 것은 결론이 맺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포도씨유에 비타민 E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초이쌀도 공부했죠. 저희의 포도씨유가 아니고 포도씨유는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옆에다 적어보시겠어요? 포도씨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초이스할 때 기억나세요? 네. 네. 영양제처럼 해당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포도씨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름으로 튀기면요. 끓는 점이 낮아서 네. 눅눅하고 기름을 더 많이 먹는데요. 포도씨유에 붓거나 튀기면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기름을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지방을 섭취하면 신체는 이를 소화하기 위해 노화하기 위해서 담즙을 분비합니다. 네네. 네, 우리 정미 언니 반가워요. 네.
지방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담즙의 분비량도 많아지고 따라서 담즙산의 양이 늘어나 결국은 발암물질 생성량도 커진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둘째, 지방의 과다 섭취. 요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과다 섭취는 뇌하수체에서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황체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결국 지방의 과다 섭취는 결장암은 여러분 대장암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암, 결장암은 대장암이에요.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장암은 대장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밑줄 긋지 않았는데요. 비타민 C가 부족되면요.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레시틴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아세로라시도 같이 떨어뜨려요. 네, 셋째 딸리기 끝에 보시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36쪽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사실은 뒷부분에서는 반복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